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과 관련된 영상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댓글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데 오늘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7월 11일.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이고, 이게 이제 1987년 7월 11일 날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으면서 이날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이거와 관련되어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26쪽짜리 내용이긴 한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한번 그래도 좀 볼만한 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5,200만이고 2041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 한 18년 정도 뒤죠. 그때가 되면 5천만 명이 깨지고 4천만 명대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저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저출산이 더 심해지니까. 통계청 같은 경우는 조금 해이망회로를 많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2070년 정도가 되면 3,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우리나라는 보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나오네요. 207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50억 명이 넘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구가 100억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인구의 비중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도 지금 2035년이면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4.0%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10.0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러면 7%가 넘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간 거죠. 고령화 사회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40년이 되면 14.5%, 그러면 14%가 넘었으니까 고령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3년도 18.4%가 나오는데 아마 2025년이 되면 20%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서 최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거고, 2040년이 되면 34.4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207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6.4%, 그러면 인구 중에 거의 반 정도가 65세 이상인 그런 국가가 될 것 같고, 아마 2040년 전후로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통계청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수치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인구 감소한 나라를 쭉 뽑아왔어요. 뽑아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든 나라는 1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3위는 러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좀 보면, 또 주요국만 보면요, 이 두 나라, 전쟁한 나라 빼면 일본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인구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이 정점이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5위고 2017년이 인구 정점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021년이 인구 정점이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04년이 인구 정점이었고 12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11위는 스페인, 2011년도에 인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3위 대한민국, 2020년이 인구 정점이었고 15위 포르투갈, 2010년이 인구 정점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쭉 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좀 규모 큰 국가들 중에서 지금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간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본, 그리고 피그스 국가, 그러니까 피그스면 P가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성장이 멈춘 나라가 이들 나라인데, 지금 보면 여기 다 들어가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확실히 인구빨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래도 경제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구 성장이 멈추면 국가의 성장도 조금 멈추면서 저성장을 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눈을 좀 낮추고 그리고 혼인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안 끝납니다. 일단 국교열붐이 있을 거고 이후에는 인공자궁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밑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인공자궁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데서 올린 건데 여기서 이거를 뭐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요거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연 3만 명 정도 키우는 인공자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영상을 지금 언론들이 몇 군데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일본 등 인공 감소를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 고안을 했고 조산, 저왕절개도 과거의 일이 될 거다. 즉 혼의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첨단 설비를 갖춘 랩실에서 이제 인공 자궁을 통해 가지고 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인공 자궁 시대가 열릴까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른 분들 몇 분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의 부모님들은 연금이 많았습니다. 지금 586 세대 부모님들이 정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길어야 6에서 7년 정도면 대부분 퇴사하십니다. 노후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금이 일본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이들 부모님이 정년 후 힘이 없어졌을 때 마케이누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했을 때 과연 부모님이 자식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본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심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이누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마케이누에 대한 정의가 만 30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본 같은 경우는 29살에 이르면 30 되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압력이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매우 심해 31살이 되어서도 결혼 못하는 여성을 두고 마케이누라고 등 뒤에서 험담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일본 여성들끼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24년 365일 23시 59분 57초라면서 일본 여성들은 이런 압박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가급적 30을 안 넘어서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분위기가 이제는 뭐 30 초반까지는 좀 그래도 봐주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의학과 싸우는 거다. 의학과 싸우는 거고 일본처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30 안에 결혼하는 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생각 뭐 30대 초반이 결혼 정년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뭐랄까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않아야 될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자들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역으로 현명하게 이용하는 여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역으로 현명하게 이용하면 제가 볼 때 정말 결혼 잘할 수 있어요. 1번 저축하는 습관, 경제관념. 2번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습관. 3. 평등과 관련된 건강한 마인드. 요 3개를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 이 3가지만 지키는 여자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어린 제 여동생에게 제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채널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동생한테 제 채널을 걸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한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사실 개념녀가 별로 없어. 뭐 아예 없지는 않죠. 드물죠.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잡아봐야 한 15%? 한 10에서 15%, 20%는 저는 안 넘을 것 같아요.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개념년만 들어가도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남성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함,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 배려심, 미안함,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일본 여성으로 보면 이제 여자력을 갖추는 모습, 그리고 또 평등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잘못된 그런 성평등,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정상적인 마인드로 가지면 한국 남성들이 보면 대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이걸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나기 좋은 시절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오히려 현명한 여자들, 개념녀들이 지금 소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생분은 아마 좋은 남자 만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출산은 여성 인권이 하락하여 남성에게 기대어 살아갈 환경이 되거나 국제결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인권을 지금 와서 후퇴시킬 수도 없고 국제결혼은 여성 측이 절대 반대들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여성률이 낮아지기도 힘든 게, 여성들 일자리는 양질이며 사회가 저성장이라고 해도 저금 임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여기 오타이신 것 같아요, 있는 환경이므로 여성들 보고 마냥 눈을 낮추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국결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장려함이 답일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꼭 지켜보면 그래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해보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멈췄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으로 본다면 거의 맥스까지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로 되돌린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정치권하고, 이게 결국은 이걸 결정하는 거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여기까지 안 왔으면, 처음부터 이런 많은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줘버린 상태에서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거는 줬다가 뺏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정말 쉽지 않은 숙제예요. 숙제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통령이 나올까? 지도자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캐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일본하고 한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자력을 할 수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관련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분들일수록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남자들과 결혼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상은 저는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큰 충격이 안 온 상태인데,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장기 저성장이 정말 고착화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시스템의 붕괴, 뭐 신용경색이라든가 뭐 글로벌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일본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일본만큼은 가기도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어느 정도 일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